도서공방에 오셨습니다. 저는 임현균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어느 날 밤하늘에 달을 보며 이런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떡방아를 찍고 있는 토끼가 퇴근 후에는 뭘 할까? 개성이 넘치는 젊은 조각가 신다혜 작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동심을 만든 작가 신다혜입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토끼가 퇴근 후에는 네. 뭘 할까라고 하는 상상을 어떻게 이런 깜찍한 생각을 하시게 됐을까요? 원래는 그 풍선을 주제로 작품을 꾸준히 이어 나갔었는데요. 그 토끼 풍선을 하게 된 계기는 퇴근을 하고 차에서 딱 내려서 밤하늘을 보는데 둥근 보름달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봤던 동화책이 생각이 나고 맞아, 달에는 토끼가 산다고 하는데 저 토끼는 매일 떡만 찍고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술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랑 이렇게 수업을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좀 했었는데 요즘 애들도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네, 달에는 토끼가 산대. 네. 네, 엄마가 얘기해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끼는 매일 떡만 만들고 그 다음 스토리가 없구나. 근데 그 스토리가 없는 게 나 때도 그렇고 지금 애기들도 그렇고 네. 변함이 없구나. 네. 네, 그래서 저 토끼한테 소소한 일탈을 시켜줘야겠다. 그래서 그 신 작가님의 토끼는 네. 어떤 일탈 액티비티를 즐기고 살고 있습니까? 히어로물에 나오는 이제 만화 영화 속의 주인공이 돼서 슈퍼맨 토끼? 네, 맞아요. 그래서 뭐 풍선을 타고 하늘을 같이 날고 있다던가 하늘을 이렇게 양떼구름을 타고 뭐 여행을 한다던가 뭐 구름 모양의 스포츠카를 타고 노을이 지는 하늘을 달린다던가 네, 네, 그런 걸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작품들을 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네. 훨씬 더 표현력이나 뭐 재치가 있다고 볼까요? 그런 것 같은데 원래부터 이렇게 좀 재미난 생각들 혹은 상상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유독 그렇게 재미있는 상상을 좋아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상상하는 걸 되게 만들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손도 많이 다치고 막 어쩌면 그런 기억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각을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하늘 이렇게 보자기 묶어가지고 그냥 소파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고. 소파에서만 뛰어내렸습니까? 옥상에서는 안 뛰어내린 거죠? 다행히 옥상은 아니었고. 네. 네, 그 놀이터 가면 그네에 엎드려가지고 슈퍼맨 자세 해보고. 좀 개구장이었군요. 네, 어릴 때는 좀 도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상한 엉뚱한 생각에. 네. 그래서 그런 재밌는 상상이 지금까지도 네. 이어진 것 같아요. 작가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점점 이 그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고 문화 수준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상상력 그리고 상상력을 계속 전개시켜서 뭔가를 해보는 일은 지금 시대에는 어린이나 아니면 뭐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작가님 그 작품 도록을 갖고 왔는데요. 네. 여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마음속 어딘가에 온기를 유지한 채로 영원히 남아있을 우리의 순수한 동심에게. 보면은 이게 첫 번째 솔로 전시세요. 네. 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오시는 분들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다 좋아하세요. 특히 어린이들. 좋아하더라고요. 막 사진 찍고 가고 즐거워해요. 같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첫 번째 그 전시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 전시들 많이 보러 오시나요? 어디서 하고 계세요? 거기는 폐교를 관장님께서 이제 매입을 하셔가지고 아, 미술관으로 등록된 지는 한 몇 년 안 됐다고 들었어요. 2, 3년 네. 정도.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생님께서 네, 첫 개인전을 열 수 있는 자리를 좀 제공해 주셔서 네, 아, 개인전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라서 아주 그냥 가슴도 두근두근 하시고 네. 그러시겠습니다. 신 작가님이 보니까 작품이 토끼긴 하지만 네. 작가님도 토끼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나요? 아니요. 안 들었어요? 예,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네. 우연치 않게 이렇게 사진이 토끼랑 또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예, 네, 네. 네, 좋게 봐주시는 거 아닐까. 네. 네. 토끼가 좀 귀엽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귀엽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토끼 이전에는 다른 테마로 또 계속 작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풍선이라는 소재는 똑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풍선을 사용하는 건 제가 동심 안으로 들어가는 네,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아, 네, 네. 풍선으로 계속 작업을 해봤어요. 그렇군요. 아, 저게 진전 작품이군요. 저건 토끼가 아니라 풍선이네요. 풍선 인간. 네, 맞아요. 쟤는 그냥 귀만 안 달린. 아, 네. 네네네. 저 작품은 그 저희 어렸을 때 종이학 1000마리를 잡으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네. 네, 그런 얘기를 작품에 한번 넣어봤어요. 아, 저거는 맛있는 초콜릿 같은데. 제가 작품에 의도한 건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의 풍선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네. 저 의자는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뭐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그런 건데 언제든 저는 이 생각도 할 수 있고 다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타인들도 저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고 근데 네. 그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거.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배가 좀 나와서 좀 약간 보기 좋네요. 저하고 태양이 비슷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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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또 우주인 같아요. 어디 저 달나라나 이런 데 가서 뭘 채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이거는 이제 돌을 이렇게 쌓고 있는 건데 어렸을 때 전 제가 되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히어로물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그래서 저희가 뭐 절이나 아니면 계곡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돌 하나를 주울 때도 이거 뭔가 좀 내가 막 변신하거나 변신하는 건 아니고 이상한 힘을 막 주거나. 네, 제가 되게 행운의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이 돌이 마치 제 소원을 이루어줄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아, 좋습니다. 네네, 아주 재밌어요. 요거는 나무에서 뭔가를 따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귤나무인가요? 저건 뭔가요? 나무에서 이거는 별이 열리는 나무예요. 별이 열리는 네. 나무. 재밌다 저거. 생각. 여기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는 토끼네. 이거는 토끼를 변했다. 네, 이거는 이제 밑에는 달을 바라보고 있는 저의 그림자를 표현한 거고 저거는 이제 저희가 지구에서 달을 바라봤을 때 저희는 되게 작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달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을 네, 표현한 작품입니다. 풍선 인간을 지금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재미난 것 같아요. 뭐 사람이 얼굴을 대부분 작가들은 코도 집어넣고 눈도 집어넣고 싶은데 단순한 풍선으로만 사람을 표현했다는 거. 네. 그거는 어디서 얻은 아이디어인가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문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네. 좀 큰 펜시점인데 음, 거기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헬륨을 넣어주는 거예요. 풍선에. 네, 풍선에. 네, 손님이 풍선을 골라서 오면 저는 헬륨을 넣어주는 일을 했는데 풍선을 받아드는 사람들 중에 한 번도 찡그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다들 네. 참 좋아하죠. 네. 네, 네. 저도 일이 너무 힘들다가도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되게 행복을 선물해주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작품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선물을 해줄 수 있다면 즐거움을 선물을 해주고 싶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풍선이
저의 작품의 모티브가 됐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 그렇군요. 아주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어떤 행복을 주는 어떤 매개체를 그것이 아예 사람으로 형상화시켜서 걔가 이렇게 활동하고 네. 생각하고 여행하고 이런 거를 했는데 그것이 또 토끼로 이제 변했군요. 네, 이제 작품의 큰 틀은 일단은 동심인데 제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작품은 뭘 다 타고 있네? 뭘 타고 달리고 있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그래, 이 모든 거 이렇게 타고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렇게 여행을 떠나고 싶고 일탈일 수 있는데 얘가 대신 해주니까 그냥 네 작품을 보고 있는 동안엔 너무 즐거운 것 즐겁다.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작품을 보면서 잠시나마 마음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전가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네. 바라보고 즐거울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조각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보통 소조하고 조각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요. 약간 네.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소조라는 개념은 찰흙이나 점토를 붙여서 만드는 과정을 소조라고 하고 아, 네. 네, 이제 저희가 석조각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깎아서 만드는 작업 자체를 조각이라고 부르는다고는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소조는 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네. 쌓거나 네. 붙여가지고 만들고 네. 조각은 있는 형태에서 떼어내서 형태를 네. 남기는 거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작품을 만드시는데 아까 보니까 굉장히 그 매끈매끈하고 컬러풀하고 막 이러던데 네.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작품 활동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 그 용접으로 뼈대를 만들어요. 안에 좀 얘가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용접 직접 하세요? 네. 오.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좀 무거운 재료가 올라가도 얘가 휘청이지 않게끔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점토로 작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틀을 만들어요. 네. 이거는 이제 FRP라는 재료나 이제 석고나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틀을 제작하고 나서 그 안에 FRP라는 재료를 붓고 네, 그리고 나서 이 원형을 뽑아내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원하는 모양이나 매끈함이나 뭐 요철이나 이런 것들은 사포로 다 갈아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도색. 네, 그렇게 들어가면 반짝반짝한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반짝반짝하게 한 건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쓰는 도색 재료 자체가 반짝반짝하게 광택이 좀 있습니까? 광택이 나기도 하고 네. 저 색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위에 또 코팅 재료를 한 번 더 뿌리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쌓이면서 조금 반짝반짝한 느낌이 잘 나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상당히 정성과 공과 노력이 들어가는 작품들이었군요. 네. 한 작품당 보통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시나요? 제가 좀 오래 이렇게 끌고 가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후딱 해야 돼요? 네, 좀 성격이 급해서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시간이 되면 매달려서 막 하는데 한 작품당 거의 한 달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많이 걸리는군요. 네. 저는 후딱 한다고 해서 한 일주일 걸린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달은 소요한다. 대단합니다. 이 30대 사실 젊은 작가신데 네. 제가 아까 도록 보면서 맨 끝 부분에 수상 경력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이 타셨어요. 보면은 단체전을 댕기 많이, 솔로는 처음이시지만 단체전은 17번이나 하셨고요. 25회 관악 현대 미술대전 특별상, 안견 미술대전 우수상, 충청북도 미술대전 최우수상, 경기 미술대전 최우수상. 이거 말고도 또 뭐 더 있는데 이것만 쓰셨다고 제가 또 들어서 더 깜짝 놀랐었고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많은 상을 타셨나요? 너무 작업을 오래 하셔서. 예. 저한테는 이제 그 출발점이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 네, 공모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작품이 뭐 되게 특별하게 잘났다, 뭐 이래서 받았어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상을 노리고 막 이렇게 작품을 내고 이랬던 건 아닌데, 네, 이렇게 또 어떻게 결과가 또 좋게 나와서. 공모전에 내려면 작품 상을 타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때는 큰 상을 한 번도 못 타봐서, 그냥 아예 사실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네. 네. 마음을 비우니까 이제 네. 하늘이 막 주기 시작했군요. 근데 하나 타니까 좀 기분이 좋아서 또 내고. 네.
네, 잘하셨습니다. 계속 타시기 바랍니다. 네. 수상을 딱 받으신 다음에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리셨어요? 부모님한테 고맙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남자친구나 누구한테 하셨나요? 남자친구는 저랑 작업실을 같이 쓰고 있어서 아. 예, 알고는 있었고 부모님한테는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았어요. 왜요? 너무 기대하실 것 같아서 앞으로의 제 길에 너무 기대하실 것 같아서 지금도 모르고 계세요? 아실걸?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말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신다혜 씨 부모님, 따님이 상 많이 타셨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올해가 특히 이제 검은 토끼의 해라서 사람들이 토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아마도 토끼가 더 각광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계속 꾸준히 그냥 작업은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 토끼의 여행을 계속 끌고 갈지 아니면 새로운 친구가 등장을 할지 네, 아직 이렇게 아이디어 스케치와 이렇게 계획 중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건 그냥 계속 작업을 할 것 같다. 예, 이 정도입니다. 작품 보고 나서 저도 느낌이 좋았는데요. 보통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비싼 그 네. 강아지 만드는 작가님도 계시고 네. 호박 만드는 작가님도 계시고 네. 뭐 상어를 물속에 집어넣는 작가님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끼는 아주 얼마나 좋아요. 예쁘고 귀엽고 상상력을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이 보면 다 좋아할 만한 작품이라면 아마 승승장구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집니다. 근데 철들지 않는 사람, 동심을 가지고 있는 작가입니다. 오늘 이렇게 젊은 작가 모셔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서 너무 좋았고요. 끊임없는 상상력은 우리를 젊게 하고요.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소송방 열리는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키가 되겠네요. 살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하군요. 네, 아주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 중요하다고 하시는 그 자세 교정, 요거 좀 한번 영상을 보면서 네. 말씀을 좀 주시죠. 네. 네, 이제 앉은 자세를 먼저 볼 건데요. 네. 네, 오른쪽이 좀 더 바른 자세이고 왼쪽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 자세가 더 안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앉을 때는 엉덩이를 바짝 의자에 의자에 붙이고. 붙이고 네, 고관절을 한 95도 정도 유지하면서 이렇게 곧게 앉아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 있을 때도 오래 서 있을 때는 허리에 부담을 줄여주려면 한쪽 발을 좀 높게 들어주는 짝발이 좋군요. 네. 짝발. 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허리 기립근에 힘을 주고 등과 가슴을 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무거운 물건 들 때 좀 중요하죠.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왼쪽 그 자세를 보면은 그냥 바로 들어가요. 맞아요, 허리 맞아요. 힘만으로. 안 좋죠. 네, 저렇게 하다 보면 허리에 이제 충격이 자꾸 가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 저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네, 천천히. 네, 몸에 몸을 붙여서 무릎과 허리를 같이 이용해서 저렇게 물건을 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허리에 부담이 좀 덜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자는 자세는 사실 저렇게 엎드려서 주무시는 자세가 허리를 자꾸 너무 과도하게 피게 되기 때문에 안 엎드려 자는 좋군요. 자세는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누워서 주무실 때 하더라도 허리가 조금 자연스러운 그 곡선을 곡선 유지할 수 있도록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운다든지 그래서 허리에 좀 그 각도를 네.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세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허리 아픈 분들은 죽부인을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척추 질환, 디스크하고 협착하고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지켜야 될 거, 당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은 체중 관리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진단 받으신 분들은 평생 관리를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척추는 마디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한 군데가 문제가 됐다가 그게 뭐 수술이 됐든 음. 뭐 주사 치료가 됐든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마디가 아, 또 이제 속을 또 썩이고 썩이구나.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나는 안 아프다 이렇게 지내시는 게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되는 네. 그런 병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제 허리가 통증이 있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좀 꾸준한 자세나 체중 관리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그런 생활 습관의 개선이 없이는 척추 건강을 이어나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기 싫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 꼭 제가 말씀드린 체중 관리나 아. 자세 교정을 통해서 네. 꾸준한 관리를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너무 고맙고요. 그 나이가 오래되도록 허리 꼿꼿하게 잘 걷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척추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이렇게 하고 늘 사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살 빼시는 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거 열심히 하셔서 올바른 생활 하시면 통증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소건강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내일 또 놀러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 때문에